이게 송출 노트북이지? 네 맞습니다. 송출 노트. 이게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너무 크다. 하나 큽니다. 숨는 게 좋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뭐 건드렸을까봐? 네. 건드리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은 거 맞죠? 응? 알트 탭이잖아. 이걸 옛날에 이걸 컸잖아. 그렇지. 아 이미 나가고 있군요. 예, 켜졌습니다. 노래한 거 벌써 알고 있네요. 라디오에서도 하시나요? 아 시키면. 아유. 아 네네네네네네네. 방송 도사신데 디렉션 안 드려도 돼. 똑같지 않나? 멘트 걸기가 바꿨거든요. 똑같네. 저도 잘. 응? 뭘? 잘못 뽑았어? 이것만 바뀐 거지? 네 맞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 교수님이 하시는 대로. 저도 물 주세요. 저도 그거 보고 읽지 않겠습니까? 네, 오프닝부터. 어떤 버전으로 할지만 드리면. 저 먼저 오프닝을 하고 있어야 돼서 네네. 조금. 네. 6월 10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2, 1. 숙보. 왜 걔는 날 안 좋아할까? 난 왜 사랑을 못하는 걸까? 이런 건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 이거.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헤드폰을 교수님 거 제가 쓰고 있었네요. 네네네. 예, 볼륨 조절 안 된다 싶었더니. 이걸 만져요.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저걸 만져야지. 조절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라인이. 다시 갈게요.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왜 걔는 날 안 좋아할까? 난 왜 사랑을 못하는 걸까? 이런 건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였습니다. 철파엠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당시 헤드라인으로 이게 기사에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곽재식 작가님은 과학적으로 아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건 과학적으로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철업디가 난 왜 사랑을 못할까? 걔는 날 왜 안 좋아할까? 난 왜 솔로일까? 이렇게 묻자 이런 질문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강조하셨고 왜 솔로인지 과학적으로 설명은 불가하지만 베텐에서는 아주 답이 간단하죠. 거울을 보면 됩니다. 예, 베텐은 사실 답을 굳이 알려드리지 않고 그룹 테라피를 하면서 서로 이제 깨달아가는 과학 위에 있는 그런 귀납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솔로인지, 왜 연애가 어려운지, 왜 인기 없는지, 왜 아싸인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 빼고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분이 바로 곽재식 작가 겸 교수신데요. 저랑 EBS 인물사다회를 하면서 같이 친해졌는데요. 오늘 베텐의 곽재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의 최고를 모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풍성한 토크를 나누는 초대석 신과 함께 코너할 거고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호기심을 과학으로 접근해서 풀어보고 토크하는 과학풀이의 신 곽재식 작가를 모셨으니까 진짜 내용도 알차고 재미까지 있는 시간 보내고 싶은 분들, 시간 순삭당하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록방 시간에 같이 송출이 되니까 편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일정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드셨어요? 네. 저녁 드셨어요? 네, 대략 대략 먹었습니다. 드셨던 네네. 것은 뭔가 점저를 드셨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가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건 똑같은 거지? 이거 읽어도 되지 그대로? 앞에 거. 네, 바꿨어요. 가끔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다양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시간은 금인데 그럼 난 얼마를 쓰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솔로일까? 난 왜 모쏠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난 왜 친구가 없을까? 난 왜 돈이 없을까? 왜 인기도 없고 난 왜 매력이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한 건 배우고 공부해서 정답을 알아내는 호기심 대왕과 이 세상 모든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베텐 특별기획 과학풀이의 신과 함께 고개 드십시오, 배성재 씨. 왜 여자한테 인기 없고 남자들한테만 인기가 많은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덜 됐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역사면 역사, 인물이면 인물, 환경, 괴물, 수학, 요리, 로봇, 스포츠 등 어떤 분야, 어떤 장르, 어떤 범주든지 가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믿고 듣는 썰풀이 전문가입니다. 과학풀이의 신 곽재식 교수 겸 작가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예. 뭐 라디오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네. 뭐 베텐에는 처음 오셨지만 워낙 익숙하신 목소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베텐에 오신 것은 처음이신데 저랑은 월요일 밤에 인물사담회를 EBS에서 함께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TVN에서 월드컵 토크쇼 알쓸 축작 여기서도 한번 그때 그렇죠. 처음 뵀었고 네, 네. 예. 그리고 제가 베텐에 한번 나와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바로 또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달려가야죠. 예. 네,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예, 예. 오후에 이제 SBS 다른 라디오에 방송이 있으면 올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한 번 와서 이제 두 번 이렇게 하고 가면 예. 교통비도 굳고 효율적이다. 뭐 그런 아주 예.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영철의 파워 FM 그리고 뜨거우면 지상렬인데 그러면 뜨상렬을 하시고 밥을 살짝 먹고 와가지고 밥을 살짝 드시고 네네. 교통비는 굳지만 체류 시간이 좀 기네요. 뭐 어떻게 죄송하네요. 하겠습니까? 죄송하네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사 라디오까지 하면 지금 라디오 고정을 5개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되나요? 네. 다른 거 어디 하고 계시죠? 무슨 KBS도 KBS. 뭐 나가는 거 있고요. 어디 가시죠? KBS 1라디오. 예. 뭐 조금만 예전부터 주말에 하던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악방송 뭐 이런 데서 국악방송도? 불러주시면 뭐 가고 있고. 예. CBS가 또 이 SBS 건너편에 있거든요. 목동이네요. 요것도 예. 이제 요 시간을 잘 맞추면 어. 한 번 와가지고 길 건너서 또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이게 또. 라디오계 유재석, 곽재석. 뭐 전혀 예. 아니고요. 불러주시면 가다가 또 이 라디오가 또 이게 또 약간 부평초 같거든요. 예.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PD님 막 바뀌시고 이러면 또 더 뭐 좀 이렇게 뛰어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곽재희 선생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와. 그냥 이게 또 라디오 판이기 때문에. 야, 한 턴에 몇 개를 도시는 거예요. 이 국악부터 종교까지. 와, 진짜 다양하게 도시네요. 그러네요. 목동은 뭐 그냥 거의 손바닥 보듯이 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겸사겸사의 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하. 예, 시간 관리의 신. 네네. 국방 TV는 안 가보셨나요? 가본 적은 있습니다.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방송의 신이네요. 요즘은 뭐 잘 불러주시지는 않는데. 예. SBS가 참 좋아요. SBS가. SBS. 지하철 타고 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목교역. KBS도 좋지만 KBS 살짝 멉니다. 오목교역보다. KBS는 국회의사당역. 국회의사당역에서 가야 되는데. 살짝 먼데. 갈아타야 되죠, 또. 참 좋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자, 것이다. 아무튼 곽재식 작가님 나온다고 하니까 반응이 민블로님 인물사담에 보면서 한 번은 나오시지 않을까 예감했는데 드디어 오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또 저는 항상 저랑 방송에서 이렇게 연이 맺어진 분들은 이렇게 베텐 이게 저의 응접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이군요. 여기 모셔가지고 제가 딱히 모실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의 어떤 응접도 하고 일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부하 청취자들과 예, 이분들과 함께
예, 아하. 저희 가족들이니까요. 아하. 저희 또 가족으로 이렇게 또 포장을 살짝 해주시는군요. 식구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아하.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훈 951114님, 진짜 큰 사람 오신다. 아무렴요. 예, 네. 덩치가 굉장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크기가 있다. 예. 디멘전이 약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이즈가 박 작가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결이 될 뻔했는데 제가 요즘은 좀 빼가지고. 그죠? 그러십니까? 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그래 보이는군요. 예. 그때 어떤 뭐 비결과 비법 이런 게 있으신지. 그거는 뭐 사실 과학을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예. 아니 저기 EBS에서 예. 점심 도시락 드실 때 보면 예. 맛있게 잘 드시던데. 그러니까 그 현미밥 도시락 먹는 거 보셨죠? 그 밥을 따로 챙기는. 예.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가끔 EBS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이제 사식으로 넣어주면 종종 사실이라고. 예. 그 사식이 가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 도시락이랑 그거를 혼용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알쓸 축잡대 뵀을 때는 저도 좀 부피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그랬었나? 빠졌습니다. 그때 예. 옆에 이제 축구 선수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예. 크다는 생각을 좀 전혀 못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확실히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시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또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 스킨시더님이 투머치 토커신데 1시간 반으로 될까요? 아인슈타인 연대기 9시간 얘기하신 전설의 사건을 모르시면 어디서 아인슈타인 9시간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그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예. 막 이렇게 초대손으로 불러가지고 진행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거에서 뭐 이것저것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인물의 일생을 다루면서 그분의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돌아보는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9시간까지 하지 않았고요. 라이브로요? 뭐 라이브죠. 네, 와. 9시간까지 하지 않았고요. 그때 한 7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때 그 카메라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적이 있었고 사실은 정말 오래 한 걸로는 재작년인가에 예. 수능 시험 앞두고 예. 수능에 나오는 과학을 한 번에 다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라고 해가지고 한번 한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거의 한 11시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이브를요? 라이브를 11시간. 물론 뭐 중간에 뭐 잠깐씩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식사는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11시간을요? 네, 11시간. 네, 11시간 와. 했었는데 그거 괜찮았어요. 약간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예. 그 이제 사실 뭐 11시간 몰아서 그거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성적이 크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때 듣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자고 있으면 뭐 소록소록 들으면서 계속 이제 그런 학과 공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다 보면 이렇게 졸리면서 잠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좀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가미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셨나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예. 네.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와, 11시간을? 근데 뭐 그 재밌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게 진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 거는 그래서 걔 하면 또 할 게 있고 또 할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와. 괜찮았고. 네. 저희가 궤도님을 피하려다가 더 잘못된 분들 만났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 궤도 선생님 그분도 예. 한번 이렇게 확 기가 오르면 밤새도록 하시죠. 그분도 안 끊잖아요. 그분도 네. 밤새도록 하세요. 그분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진도가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한 번에 불타오르시면 그런 스타일 게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사진행방해인데 이제 방송에서는 그냥 진행방해. 방송 진행방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대태는 또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또 이분 그 채팅창에 있는 청취자분들 고통받으면 DJ 입장에서 난감한 게 아니라 좋아요. 예. 저는 이분들이 힘겨워하면 좋아요. 또. 약간 예. 톡식한 릴레이션십이다. 예, 거의 아시겠죠? 딱 역시 바로 네. 파악하시네요. 네. 예, 저희 이분들이 힘들어한다. 약간의 또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곽괴대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하. 예. 자 그리고 그 제1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냐고 황금라면이 진짜 그 웬만한 지금 축구 때도 오셨고 종교 방송, 국악 방송 다 하시는데 진짜 넘버원 전문 분야는 어떤 분야시죠? 제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공학과. 안전공학. 네, 그래서 제 진정한 전공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환경안전공학과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사실은 제가 회사 생활을 쭉 했었고 예. 학계로 넘어온 지는 사실은 경력이 거의 안 되거든요. 되게 짧거든요. 예. 작년부터 이제 학계에서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거 이제 겨우 뭐 1년 좀 넘게 이 정도 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학과에 들어가 보시면 예. 제 이름 옆에 예. 곽재식 교수 학과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 제가 이 짧은 경력으로 학과장. 어떻게 우리 학과의 학과장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학과에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과장이죠. 학교가 아담한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전공이에요. 이게 예. 환경 분야가. 근데 아직 학자로서는 너무 경력이 아직 짧다. 예. 아직 크게 대단한 업적이 없다. 그래서 단독 1위. 요거 예. 단독 1위로 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약간 못 미치는 면이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작가로 활동한 지는 그래도 한 10몇 년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설책도 뭐 이것저것 많이 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력이나 이런 어떤 통산 성적으로 봤을 때는 소설 이런 쪽이 그 중에서 제 1위 아니겠느냐. 작가로서가 가장 이제 타이틀이. 요 경력을 이제 환경공학자로서의 경력이 좀 따라잡아 줘야 된다. 그쪽에 좀 요즘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목요일 게스트가 이종범 작가라고 네네. 가장 곽재식 작가님이랑 결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 좀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는 다방면의 토크가 가능한 스타일인데 그 이종범 작가가 곽재식 작가님 되게 약간 리스펙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제가 같이 방송한다 할 때 그분 정말 잘 안다고. 그러니까 존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점을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종범 작가님. 뭔가 모든 분야의 만렙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오해한 게 이종범 작가는 만화와 게임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오타쿠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곽재식 작가님은 놀랍게도 그런 쪽으로는 또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어느 정도 저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예. 제 어떤 인상과 관상만 보고 근데 제 작가다 보니까 전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제작진들 왜 웃죠? 어떤 만화나 어떤 제작진들 게임에 되게 대해서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막 무례하네요. 그냥 막 그런 편견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 짐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정말 많아요. 채팅창에 얼굴값 좀 해요라고 하시는데 이건 되게 무례한 얘기예요, 그죠? 뭐 우리 뭐 어떻게 텐 분위기 뭐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할 때 많습니다. 아키하바라 관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되게 무례한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키하바라 저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뭐 사실 아키하바라 프리패스상이라고. 그 사실 뭐 대충만 그게 알고 있지. 예전에 거기서 막 전자제품 팔고 막 그랬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전혀 그런 쪽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막 저한테 막 게임 이야기 막 길게 막 물어보시고 이런 분 되게 많이 계세거든요.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곽재식 작가님 어떤 소설을 보고 제가 무슨 만화가 떠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식견을 갖고 계시냐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만화에 대해서는. 학생 때도 만화를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속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거를 또 질문에는 웬만하면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의심이 많아서 숨기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인물사담에 녹화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교차 검증을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교차 검증. 검찰이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던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물어보고. 무심코 던져보는 거. 질문이 약간 지난번이랑 약간 다르다? 아키하바라의 그 집 맛있죠? 우동 맛이 좋죠? 그렇죠. 스시 그거 어떻게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슬램덩크 쓱 물어보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제가 좀 탈출하려면 아키하바라가 좀 재개발될 필요가 있다. 약간 주상복합단지 같은 것으로 재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곽재식 작가님은 사실 오히려 역사, 오히려 문화, 예술 이쪽에 상당히 또 조예가 깊으시고 만화보다는 많이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방송 통해서 얼굴을 알린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프로필과 근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곽재식 1982년생 부산 출생으로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를 전공한 문과생이었지만 대학은 카이스트에 진학, 대학교 입학한 지 2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 천재, 대학교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을,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화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을 전공하고 화학회사에 다니며 직장인으로 살다가 퇴직 후 현재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본업은 화학자이자 환경공학자. 어렸을 때부터 희귀 영화까지 다 찾아보는 영화 덕후로 덕력을 발휘해 2006년 단편소설 토끼의 아리아를 발간. 이 소설이 MBC 베스트 극장에 영상화되면서 본격 집필 활동을 시작. SF를 중심으로 여러 장르에 걸쳐 다수의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집을 내고 다양한 과학 교양서 등 지금까지 30여 편의 책을 집필하고 출간한 소설가 겸 작가. 역사소설을 쓰려고 자료 조사를 하던 중 괴물에 빠져 현재 약 280개의 한국 토종 괴물들을 발굴, 유퀴즈, 인물사다매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이자 강연자이며 최근 1940년대를 배경으로 쓴 탐정물 단편 시리즈를 묶어 이번 달에 또 출간 예정입니다. 예. 야, 이게 진짜. 이거 책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요. 제 주 전공이 사실은 책을 또 판매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 홍보가 저희 또 주 목적입니다. 또 홍보 이런 거를 또 그럼요. 살짝 엮어서 약간 광고 모델 이런 쪽으로도 조금 노려보시고. 그럼요. 아하. 아니, 근데 일단 82년생 저보다 무려 4살 어리시고. 무료까지입니까? 예. 예. 무려 4살 어리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종무 작가랑은 그러면 동갑이시고 홍진호랑도 동갑이시고. 예. 그리고 외고 중국어 전공이셨는데 문과에서 카이스트를 어떻게 이건 보통 천재의 전환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뭐 원서를 받아주니까 예. 내서 합격을 한 것이다. 예. 뭐 그것이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와. 네. 그리고 대학교 입학해서 2년 만에 조기 졸업. 이건 천재거든요. 아닙니다. 2년이 아니고요. 예. 뭐 한 2년 한 5학기 뭐 그 정도인데 또 막 그렇게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졸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만 문제와 난관 속에서 뭐 몸도 막 안 좋고 뭐 이상한 상황 속에서 몸이 안 좋은데 5학기 아니,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좋았으면 한 3학기 아니. 야, 그런 1년 반 뜻이 만에 아니고. 때렸다. 교수님들께서 막 좀 이렇게 싫어하시고. 교수님이랑 관계가 원만했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이런 거 좀 그만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너무 쑥스럽다. 네. 이건 진짜 근데 일단 데이터가 말해주거든요.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벌써 한 21년 전 이야기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뭔가 좀 성과가 너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냐. 아니, 약간의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책을 쓴 사람이 어떻게 성과가 없다고 할 수 그런데 있겠습니까? 책을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22세 정도에 네네. 어떤 축구 선수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선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소질이 좀 남달랐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서 뭐 딴 아이들은 한 뭐 8, 9개월 지나야지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걸어 다녔다. 라고 한다고 한들 축구 선수 21세의 축구 선수로 성공한 사람 소개하면서 6개월 만에 걸음걸이에 성공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전 겸손이라고 봅니다. 책은 영원하게 남는 이런 거거든요. 너무 지나친 이런 과거사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 일단 반성하게 된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예. 아니, 출판사에서 책을 오케이를 하고 30권 이상이 출간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지나친 겸손이고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낼 때 대박 작가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뭐 책을 한 권 내는데 20만 권이 팔렸다. 그럼 그런 작가들은 많이 낼 필요가 일단 별로 없어요. 책이 한 권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아니, 책을 뭘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책을 팔려고 내시는 거예요? 잠깐만. 쓰고 싶어서 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책이 하나 얻어 걸려라고 30권 이상 내신 거예요? 책이 더군다나 대박이 터져 굉장히 잘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도 그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생긴다고. 그렇죠. 자기도 이 정도의 한국 문학에 반향을 일으킨 책을 내가 냈으니까 두 번째 책도 어떤 그 정도 급에 맞는 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손이 그렇게 쉽게 안 가요. 그렇게 하면 공을 들이고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책을 많이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쪽박 작가들도 책을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책을 냈는데 아무도 안 사고 쪽박 나면 뭐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내자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보니까 애중간한 중박 작가가 돼야지 책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내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그 어떤 중박의 소용돌이 미들 클래스 스파이럴에 빠졌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자식 농사 하지만 저는 책을 거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다자녀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뭐 자식이 대박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다는 것에 행복하실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가족 계획의 실패다. 이런 느낌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30권이면 따지면 1년에 2권씩을 내신 건데 이게 대단한 시간 관리이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문과에서 카이스트 진학한 사람들이 꽤 있나요? 근데 의외로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다. 네, 의외로 왕왕 있습니다. 뭐 매년 신입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꽤 들어오죠. 제 뭐 동기 중에도 뭐 여러 명이 있고. 하긴 아웃라이어들은 또 다르죠. 이게. 아웃라이어 너무 알았어. 아니 뭐 이렇게 또 안 받아요. 괴물 전문가신데. 네네. 괴물은 어쩌다 빠지시게 된 거예요?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예. 제 소설 중에서 예. 역사 소설을 쓰려고 예. 이제 자료 조사차 어떤 뭐 그런 옛 이야기의 어떤 분위기에 나도 한번 푹 젖어본 다음에 역사 소설을 써야지 좀 제대로 분위기가 나는 걸 쓰겠다,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어우야담, 뭐 용제총화 이런 진짜 조선시대 이야기책을 사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다른 나라 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약간 전통 괴물.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소재가 될 만한 괴물 이야기들이 옛날 책에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괴물이 있었던 약간 그 옛 고서들이. 뭔가 새로운 소설의 모티프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뭐 이거 나 혼자만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내가 그걸 언제 다 소설로 내 소설로 다 쓰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공유를 해가지고 예. 이 자체를 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인터넷에 훅 다 올렸죠. 팔지 하신. 일단 파는 거 상관없어. 반응을 다 공개, 반응을 보고. 다 그냥 싹 지금도 다 공개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의 괴물에 대한 책은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셔야죠. 물론 사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도 제가 인터넷에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해놨어요. 오픈 소스로. 물론 뭐 사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책에 사 보셔야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내놨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팔 걸. 이런 것보다도 이제 딴 작가님들이나 인터넷에서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지 몰랐다. 내놓은 자식인데 내놓은 자식이 돈을 이렇게 잘 버네. 우리나라의 괴물 중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몰랐다. 곽재희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뭐 이런 말 많이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괴물 자료 뭐 이런 거 보이면 좀 보충도 해야 되겠다. 추가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점점 자료가 부풀어지고 방대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괴물 전문 이런 쪽 길로 이상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저의 숙명이었지요. 이모티콘을 출시해서 살짝 또 괜찮네.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네요. 확 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림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리시는 것보다 외주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왜 나눠 먹으면 들어오는 게 좀 그림 적어진다. 잘 그리세요? 연습해야죠 지금부터.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연습해야죠. 책에 괴물 포카 넣자라고 하신 분 있고. 좋군요. 아무튼 그러면 한자로 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원서들을 좀 보시고 해석해서 물론 번역된 걸 보지요. 번역된 걸 보시고. 물론 번역된 걸 보고. 그렇지만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관심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한문으로 쓴 자료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문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괜히 막 사전 들고 막 한문도 막 찾아보고 점점 이상하게 깊이 있는 세계로 슬슬 빠져들면서 저도 모르게 괴물 전문의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이게 세상에 이미 아직 안 나온 캐릭터들이라면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세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높게 봐주시는군요. 일단 이모티콘으로 한번 반응을 좀 보시죠. 그리고 최근 출간 예정이시라는 탐정물은 이게 시대 배경이 어느 시대죠? 제가 의외로 이제 제가 SF에 관심이 많아서 SF를 많이 썼는데요. 이상히 이제 저는 이제 어디 소설 같은 거 돈 주면서 써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군요. 어디서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이제 성실하게 써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상하게 추리를 다루는 매체에서 저한테 소설 청탁을 해준 게 이상하게 건수로 보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보니까 제가 쓴 추리 소설이 그래도 한 10편씩 이렇게 되게 됐어요. 단편 소설이.
그래서 요거를 좀 묶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한 제가 2편 정도 썼을 때 약간 미래를 내다본 것이죠. 네네. 이 분위기로 가면 소설이 쌓이겠다. 추리 소설도. 시리즈로. 그러면 나중에 시리즈로 묶어서 내기 좋으려면 예. 뭔가 주인공을 통일을 시키든지 그렇죠. 뭐 주제를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다. 관통을 해야죠. 셜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코난이라든가. 바로 그거죠. 예, 예.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옛날 미국 영화 중에 보면 흑백 시대에 필름 누아르 영화라고 해가지고 뭐 탐정이 고독한 밤거리를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괜히 이런 하드보일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예. 괜히 막 독백을 하는 부분 막 이렇게 많고 의뢰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밤에 딱 있는데 약간 이런 배경음악으로 재즈음악 약간 좀 끈적한 재즈음악 블루스 이런 거 바라바라바 이런 막 좀 깔리는데 밤에 약간 의뢰인이 책에 나오는 내용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책에도 이런 게 나와요. 아, 책에도. 나와요? 의뢰인이 예, 약간 예. 약간 드레스를 입고 보통 여성이 많이 등장하죠. 예. 여성이 딱 등장하면 콜롬보 내지는 약간 뭐 제3의 사나이. 뭐 제3의 사나이 그런 제3의 분위기. 사나이 느낌. 제3의 사나이 예. 분위기. 너무 옛날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인데.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묘령의 바라바라바 전원일기 아니냐고. 바바바. 전원일기를 떠올리셨군요. 바라바라바. 약간 단조지 우리 예, 분위기가 예. 등장하면 예, 예. 그때 꼭 이제 주인공 탐정이 약간 독백 같은 걸 합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위험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런 나레이션을 하면 싹 깔리거든요. 예. 그런 영화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클래식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추리 소설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가지고 아까 그게 얼음 냄새나는 부금이라고. 예. 수사반장 전원일기 아니고요. 최불안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예. 수사반장이셨잖아요. 그러시네. 예. 전원일기랑 겹치네. 그래서 그런 약간 느낌 살려가지고 아까 클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대 배경을 그런 클래식 시대로 1940년대 말 50년대 초 막 이럴 때 한국 제1공화국 정부가 막 들어선 직후에 제1공화국 막 그런 혼란스러운 그때 제1공화국에도 최불암 선생님 등 출연하셨었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과학 수사는 좀 어려운 그런 건 좀 안 나오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시리즈로 쭉 썼죠. 독특한 소설. 네. 약간 사설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때 지금 법령 체계가 지금은 또 그게 법이 바뀌어서 또 생겼는데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설 탐정사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약간 40년대 말에 모던 보이들. 그런 예. 느낌으로 그래서 사설 탐정사의 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신여성들과 모던 보이들이 막 이렇게 그런 느낌 좀 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딱 바라바라바 약간 색소폰 소리 들리는 부미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예. 그런 것이지요. 아하. 약간 야인 시대와 전원일기 사이 약간 그런 느낌. 전원일기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예. 최불암 선생님 느낌은 좀 전원일기보다 나는. 더 위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댄스홀에서 만나고 배성재 변사로 특별 출연하자. 사실 이제 전원일기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네네. 우리 이 청취자님들께서도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다. 여기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군요. 조선 르와르. 그렇습니다. 조선 느와르는 이제 대한 느와르죠. 대한 느와르. 우리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들어선 그 시점에 딱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주인공의 캐릭터는 약간 그런 탐정의 느낌이고 그렇죠. 흥신소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나오면 바로 또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그럼 최불암 선생님으로 확정된 거네요. 조금만 더 젊으시면 젊은 분으로 약간 막 떠올리고 싶은 배우 뭐 그냥 희망사항 얘기해 보시는. 사실은 우리 배성재 선생님도 비교적 잘 어울리는 편이죠. 제가요? 연기 쪽으로는 이제 뭐 하신 적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없죠. 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영화는 한 3편 출연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얘기 해주셨죠. 카메오 역할 이런 걸로. 카메오라고. 그러니까 주로 배성재 역할로. 분량이 좀 많았어요. 배성재 역할로 영화에서 배성재 역할로 완벽한 메소드 연기. 그 사람의 100% 이입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었던 적이 있었는데 명탐정 왕코난이라고 하십니다. 훌륭하시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 약간 이런 그 약간 도회적이면서 도시 느낌. 도회적인 그런 느낌은 충분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잘난 느낌은까지는 또 아닌 거죠. 막 탐정, 그러니까 셜록 홈즈 같이 이 탐정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이런 느낌하면 영화가 안 돼. 아하. 나름대로 멋있는 탐정이고 도회적인 탐정인데 약간은 장사가 좀 안 되고 아하. 어느 정도 수완은 있지만 좀 현실과 타협을 안 하는 이런 성격이기 아하.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는 아하. 뭔가 메이저인 듯하지만 마이너고 사실은 아하. 뭔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법한 느끼지만 사실은 뭐 옳게 어떻게 엮이는 거 하나도 없고 약간 그런 지금 이건 아니, 지금 아니 얘기하는 거 소설이 지금 지금 아니, 소설이 소설에 이제 그런 확인해 내용인데 해보려 봅니다. 아니, 소설이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저한테 하신 얘기 같은데. 아니 그렇지 예. 않아요. 소설이 그런 느낌인데 우리 배성재 선생님께서도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또 알겠습니다. 이 나레이션 독백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곽재식 작가님께 궁금해한 질문을 청취자들이 사전에 보내주셨는데, 배영살절아님, 영화를 좋아하셨다니까 배영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최애 영화 1, 2, 3는 무엇인가요? 가장 쉽게 선정을 한다면 백투더퓨처 1편, 2편, 3편이다. 정말요? 네, 저는 백투더퓨처 시리즈 굉장히 높게 저는 이게 뭐죠? 그때 딴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그 얘기 해주셨어. 백투더퓨처 좋아하신다고. 이거 백투퓨처 1, 2, 3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인생에 처음 만나봅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은 금년에는 아직 그걸 실행을 못했는데요. 예. 가끔 매년 한 번 정도 내 삶이 지금 너무 지쳐있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런 걸 하곤 하지요. 보통 이제 팝콘 같은 거를 한 대야 정도 이렇게 튀어가지고 넉넉하게. 대야?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바가지죠, 사실은. 바가지 그러니까 정도. 실제로 예. 이제 욕실에서 대야를 가져와서 거기에 뭐 팝콘을 붓는다거나 이런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고요. 팝콘을 넉넉하게 이렇게 튀어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백투더퓨처를 1편, 2편, 3편 연달아서 이렇게 보고 나면 밤이 이렇게 쓱 다 깊어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약간 충만하게 휴식을 취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좋지요. 이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진짜 이게 어떤 맛인지는 이게 진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천재들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문다는 거죠. 이 맛을 아는. 하하. 또 이제 우리 문과에서 자주 공부하는 사자성어로 그런 사자성어 있죠. 자화자찬이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과학 잘하는 성재현이라고 하시면 있고, 그다음에 톰과 젤리님, 진짜 하시는 일도 많고 방송도 많고 책도 많이 쓰시나 바쁘신데 취미 활동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가 다방면인데 취미가 또 다 제가 힐링이 되는. 2010년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영화 보는 거를 어느 정도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0년대 한 초반까지는 제가 이런저런 취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등산이라든가, 등산. 낚시라든가. 낚시도요. 뭐 이렇게 맥주를 마시러 다니기. 예. 뭐 이런 거 뭐 드래프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막 마시고. 네네. 해외에서 발매된 맥주 뭐 이런 거 게 좋죠, 있었는데. 좋죠. 제가 2010년대 후반부터 작가로 글 쓰는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없다. 아까 뭐 시간 관리가 뭐죠 이런 말씀 잠깐 지나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 관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글 쓰는 데다 그냥 시간을 송두리째 쓰시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것보다는 풀리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실 좀 되지요. 근데 이제 특히 회사 다닐 때 이게 글 쓰는 게 묘하게 그게 이제 탈출구가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들으면서 상무님 진짜 웃기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새벽 1시까지 막 그런 거 앉아있고 막 이러다 보면 이럴 시간에 예.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마음껏 써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그걸 잘 품고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자기 전에 꼭 글을 쓰고 잤어요. 회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그 상대에게 맞춰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오히려 글 쓰는 게 탈출구. 글 쓰는 거는 대부분 혼자서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게 역으로도 이게 효과가 좋아요. 예. 글을 이렇게 막 쓰고 글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막 진짜 막 어떨 때 환장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글을 쓰는 건 이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던 거를 새로운 거를 남들이 새롭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재밌다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가 막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돈방석에 올라왔느냐 그 고생을 하면서 뭘 짜내면 사실 뭐 글 써가지고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힘들게 써봐야 몇 푼이야 됐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으로 엄습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회사에 출근해. 오늘 한 자리에 하루 앉아 있으면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구나. 이거 뭐 일하면 뭐 다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아는 일이야. 쓱쓱쓱 하고 있으면 퇴근할 때 돼가지고 되면 막 보람 뿌듯해요. 오늘 하루치의 월급을 내 또 벌었구나. 그러면 돈도 막 꼬박꼬박 나오고. 야, 이거 회사가 좋은 곳이네. 이 진가를 회사에서 알아주는구나. 공감되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글 쓰는 직업 하시는 분은 예. 꼭 뭐 회사를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네네. 두 가지 정도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 다 이제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그게 제 경험입니다. 루틴이 되네요. 냉탕 온탕 왔다 가는 느낌으로. 다른 작가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SF도 많이 쓰시고 약간 좀 환상적인 느낌의 소리를 많이 쓰시는 작가로 굉장히 요즘 인기 있으신 작가님 김동식 작가님이라는 분 계세요. 네네. 제가 그분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서슴지 않고 전 저 혼자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없어 보이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뭔가 문학적인 예술가 느낌이 조금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들었는데 김동식 작가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러네. 요즘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그걸 우리는 월급 루팡이라고 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라니까요. 회사 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또 하고. 일한다니까. 예. 아침에 발걸음도 가볍게 출근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인기 작가 중에 실명 공개 안 한 분들도 회사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분 많으세요. 예, 저도 사실 아는 회사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래서 문과이과를 막 오가신 건가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수입이 좋았던 소설가라고 예. 하면 보통 이문열 작가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문열 작가님이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소설을 쓰셨어요. 기자 생활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모 문학 무슨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는데 그 문학 평론가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문열 작가님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 쓰고 있을 때 주변에 문학계 원로들이 당신은 소설을 잘 쓰니까 기자는 그만두고 소설에 몰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문열 작가님께서 그거를 못 놓고 회사를 꽤나 오래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곽진식 작가도 과감하게 뭐 회사원 생활 이런 걸 포기하고 문학에 몰두해라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문열 작가님도 월급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방법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방법이구나. 꾸준히 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덕업일치라는 것은 허상일 수도 있고 덕업불일치가 오히려 인체에는 정직할 수도 있어요. 덕업불일치가 우리의 통장을 살려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팡의 맛은 놓칠 수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청취자들이 보내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이게 멀티를 해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둘 다 루팡이 되는 거죠. 2부서부터는 9페이지, 10페이지 알쓸 호의잡 코너에 있는 질문들 소화하면서 갈게요. 네네. 일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텐 특별기획 과학풀이의 신과 함께 오늘은 이것저것 모든 분야의 빠삭한 지식을 자랑하는 남자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곽재식 작가께서 과학적으로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썰풀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호기심 잡학사전 알쓸 호우잡. 예.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함들을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 베텐에서 언급됐지만 문과들만 모여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좀 선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역국을 좀 소울푸드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미역국이라는 것은 이제 좀 그 미역이라는 그 존재가 특이한 존재잖아요. 이게 무슨 뭐 단백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무슨 이상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식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 없이 그릇을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 공법으로 먹으면은 이걸 저는 그 찌꺼기가 건더기가 남지 않게 완전하게 설거지한 것처럼
설거지한 예, 것처럼. 회오리 공법으로 마실 수 있다, 먹어치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고 청취자분이 의문을 품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미역이 먼저냐 수저가 먼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보다는 비교적 풀이하기가 쉬운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옛 문헌 삼국 유사를 보면 네네. 연호랑 세운이와 설화에서 신라 시대 초기에 이미 해조류를 채취해가지고 먹는 그런 어민들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신라 시대보다 앞섰던 시대에 해조류 음식이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다. 오래됐네요. 선사 시대에도 있었을 수 있다. 선사 시대. 생각해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는 어차피 숟가락 같은 게 개발이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뭐 숟가락 개발될 때까지 미래 문명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역국을 먹었겠습니까? 뭐 손가락은 썼겠죠. 뭐 손가락으로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했을 텐데, 이걸로. 뭐 굳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여기 수저 없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 말은 다양한 도구가 없다 하더라도 제 말은 한 손. 한 손. 예. 초밥 장인이 한 손으로 탁 하듯이. 미스터 초밥 만화 안 보시죠? 예. 그리고 아귀가 한 손으로 이 타짜가 되듯이. 일단은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동의를 해요. 예. 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뭐 베디님께서는 뭐 잠깐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뭐에 갑자기 그 말을 인용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손이 굳이 먹는데 뭘 먹는데 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사람이 뭐 입과 혓바닥만 있어도 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쵸.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런 공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집에 혹시 숟가락이 좀 드문 편이신지. 그건 아니고. 네. 드문 편은 뭐죠? 아니 뭐 아예 없을 것 같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있죠. 저도 미역국 먹을 때 당연히 숟가락 쓰고 네. 젓가락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나타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미역국을 소울푸드로. 그러니까 베테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청취자들 때문에. 네네. 극단적인 상황으로 토크가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어허. 감금해 놓고. 어허. 그럼 뭐만 먹겠느냐 할 때 뭘 고르겠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네네. 고기 만두 드시겠어요? 김치 만두 먹겠 뭐 이런 걸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 침펄 토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케이. 저는 미역국을 골랐어요. 괜찮은 미역국입니다. 선택이죠. 저는 나쁜 선택 미역국은 아니죠. 진짜 거의 회오리 공법으로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헤어리 곱법이 도대체 왜 나온 약간 거예요? 허세로 나온 거죠, 사실은. 예. 예. 폭탄주도 아니고 미역국을 왜 돌립니까? 회식 가서 예. 이 미역국 같은 거 이렇게 반찬으로 나올 때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옆자리에서 제가 폭탄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회오리주를 누가 이렇게 딱 만드시면 네네. 베디님께서 한번 하신 다음에 네. 그게 벌써 90년대에 나온 그런 걸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냐고 나 보라고 하면서 반찬으로 나온 미역국을 딱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회오리 한 다음에 쓱 마신 다음에 다 그러면 건더기 안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머리에 이렇게 터는 거지 이제. 다 먹었다고. 집에서 건더기 안 남았다고. 엄마 아빠 보는데 엄마 그러면 참 화나겠죠. 그러면 얻어맞겠죠. 그러면 이게 막 퍼질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그런 효식 문화 같은 거죠. 예. 사람 따라한다. 아무튼. 어린이들도 막 따라하면서 그 정도로 미역국을 좋아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어머니가 설거지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효심을 또 약간 섞은 그런 토크였는데 이 문학적 허용을 너무 또 이렇게 찐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과학으로 또 입증하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전 가능하다 봅니다. 해조류는 미역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원심력을 어느 정도 가해주면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어떤 흡입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훅 빨아들인다면 그렇죠.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게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좀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예. 가능은 하다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러닝머신 뛸 때 시간을 정하고 뛰는 게 나은가요? 거리를 정해놓고 뛰는 게 나은가요?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이게- 둘 다 똑같나요? 이게 운동을 하는 양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거리를 정해놓고 하는 게 당연 낫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뭐 술렁술렁 대충 뭐 하는 척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리를 정해놓으면 그 거리만큼 무조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운동의 효율로만 따지면 이제 거리를 정해놓고 뛰는 게 낫기는 낫습니다. 네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다라고 치면 사실 이제 거리를 정해놓고 뛸 때의 단점은 이게 너무 힘들 때라든가 운동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조절하기가 좀 안 좋죠. 시간을 정해놓으면 사람이 이제 운동 꾸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생활 리듬 속에서 그 시간대는 무조건 한다. 얼마만큼 나는 하고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안 빼먹고 꾸준히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를 정해놓으면 그런 조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리를 정해놓고 뛰는 게 전체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누가 어떤 강제로 이런 거를 어떤 관리를 해준다. 뭐 무조건 뭐 치킨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감되어 계시다, 감옥에 계시다라고 예. 하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그런 걸 당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효과는 거리를 정해놓고 뛰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뛰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던데 믹스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더 맛있는 거 맞냐? 아 이거 예리하 이분은 약간의 이거 어떤 분이시지? 이분은 약간 본인의 어떤 과학 지식을 살짝 뽐내려는 의도도 약간 가미되어 있으시군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반 친구들 있을 때 난 이 정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 이런 이거- 이야기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렇죠. 그런 학생. 예.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쳐다보게. 네. 누가 질문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게끔 하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통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움을 받아요. 아하. 첫 1교시에는 3월쯤에는 주목을 받지만 5월쯤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반구에서 뭐 물이 뭐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뭐가 돌아간다는 거야. 이걸 말씀을 들어도 지금 무슨 얘기야 이해도 못하기 쉬운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전향력 코리올레 힘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물체가 가만히 움직이려고 해도 옆으로 쏠리는 힘을 받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프랑스의 과학자 코리올리가 19세기 초에 개발해가지고 그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다 보면 그 코리올리 힘 때문에 휘는 현상이 발생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용돌이 모양 같은 게 잘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믹스 커피를 저을 때 젓는 방향을 코리올리 힘을 100분 활용할 수 있게 코리올리라고 해주세요. 코리올리 예. 전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더 효율이 높을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미세하게 높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미세하게? 하는데 정말 미세합니다. 그렇죠. 미세합니다. 또 이제 잘 섞인 게 맛있는 건지 아니면 덜 섞인 게 맛있는 건지도 개인차기 때문에 그게 좀 높은 수준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진짜. 믹스커피 은근 또 덩어리진 거 미숫가루도 덩어리진 거 좋아하듯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닥에 좀 가라앉아 있으면 이번에도 역시 돌려가지고 그렇죠. 원심력을 이용해서 예. 흡입하는 방식으로. 예. 완전 균일 혼합물보다 분균일 혼합물인가요? 오. 균질 혼합물인가? 오. 중학교 때 배운 용어 같은데 오. 그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자, 하여튼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갱이 씹는 그 쾌감이 있어요. 아하. 자, 요즘 약간 그 몸집을 좀 줄이신다고 무리를 조금 많이 하셨나요? 왜요? 그 설탕 입자를 좀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믹스 커피는 그래 그것도 맛있었어. 예.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믹스 것 같아요. 커피는 전 세계를 한국 제품들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편이죠. 한국이 발명한 거고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있어서 K 믹스 커피에 대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렇죠. 애국심 때문이다. 예, 예. 아. 이것은 다양하게 즐겨야 한다. 호국 보은에 다르는 믹스 커피다. 네네네. 아하. 자, 스타인더 폰드님 목욕탕 굴뚝을 보고 삼각함수를 떠올리셨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에서 먹는 바나나맛 우유와 커피 우유 중에 뭐가 근본인가요? 목욕탕에서 먹는 우유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과학인가요? 이게 궁금하네요. 근본이라고 말씀드리면 약간은 과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본보다 약간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나면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아무래도 졸음이 이렇게 살짝 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네. 불면증 있으신 분들에도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때 목욕탕에서 목욕한 다음에 살짝 졸림이 올 때 요때 잠을 살짝 자는 게 아주 꿀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달콤한 잠이 세상에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발톱 깎는 평상에서 그 옷 안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아무래요. 굉장히 싫죠. 그런 분들 그런가요? 만나요. 그럼 저는 그 한편으로는 전 이해가 돼요. 그 어느 정도 달콤함인지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면 항상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밖에 안 갑니다. 집에 바로 가서 바로 주무세요. 가서 잘 수가 예. 있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커피보다는 바나나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깰 수가 있거든요. 이게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잠이 깰 바에 도대체 내가 목욕탕을 왜 갔는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목욕탕에서 먹는 우유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일상적으로 한 시간에 하루에 한 600cc 뭐 많을 때는 한 850cc 그 정도 땀을 흘린다고 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거의 뭐 한 1000cc 그 이상 흘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5배 이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에다가 땀을 훅 빼면 평소보다 물 나가는 양이 1.5배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갈증이 생기고 이런 액체류를 먹었을 때의 어떤 쾌감, 후련함, 감동 더 증대된다라는 그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 그래서 더 갈증 맛있는- 때문이지 뭐 여기서 이 우유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다른 힘을 평소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괜찮게 좋아합니다. 우유 맛 약간 상상하시는 표정 같았어요. 예. 다른 음료도 좀 더 맛있게 느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씀하셨잖아요. 바나나 우유, 뭐 커피 우유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일단 과학적으로는 빠유가 근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목욕탕에서 우유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분 쾌감이라서 이 소름 돋네요. 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고 사실 불호가 많은 음료들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제 또 그 제품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목욕하고 그거 마시면 맛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하. 이게 수분 쾌감에 가려진 호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중도층이었네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목마르다. 저도 거기서 조금 호불호 음료를 얻어 마셨을 때 괜찮은데? 나름대로 괜찮은데? 라고 이게 생각- 이 정도 맛이었나? 시장이 반찬이듯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쿠 문화님. 작가님은 한 학기 31학점 듣고 책 쓰고 회사 다니면서 강연하고 책 쓰고 할 때 전 누워만 있었는데요. 누워만 있어도 시간이 순삭이더라고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가나요? 일쿠문화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정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실제로 달리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일단 쉬운 거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물체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간다. 그래서 내가 KTX를 타고 신나게 달렸다. 그러면 KTX를 안 타고 있었던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느린 시간을 가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이 덜 노화되었다. 약간 더 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럼 1초도 안 돼요. 기관사분들은 굉장히 동안이시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작아요. 차이는? 크기 차이가 예. 너무 작아요. 그렇긴 하지만 정밀 측정을 해보면 측정이 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시간을 느리게 보내려면 조금만 달려야 되느냐. 딴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왠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더 쉬운 느낌 아닙니까? 이상하게 말 어감이. 일반. 근데 정반대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어려운 이론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센 곳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곳에 갈수록 몸에 느끼는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 인터스텔라인가요, 그러면? 그 비슷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그거예요. 이런 좋은 예가 있었네. 인터스텔라가 역시 영화 비유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처럼 그런 막 블랙홀 근처 이런 데 가게 될 때 유독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현상 발생할 수 있고요. 지구상에서라면 우주로 가까이 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시간 중력을 더 적게 받아가지고 시간이 빠르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살을 빼면 사람이 갑자기 녹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촌농 현상. 어떤 살을 갑자기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살 네. 빼면 늙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혹시 그거는 좀 상관이 없을 것 상관이 같다.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외우는 분들은 좀 이렇게 쉽게 외우는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고층일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1층에 살아야겠네요. 근데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한데 차이가 나긴 난다. 예. 그래서 정밀 시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밀 시계라는 거는 막 시계를 10억 년 동안 가동을 해도 한 2, 3초밖에 오차가 안 난다. 이런 시계를 만들거든요. 그런 시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실제로 측정하는데 도전합니다. 시계를 2대를 만들어 가지고 20층 건물 꼭대기 하나를 보내고 1층에서 하나 보내고 시간차가 얼마나 측정하고 이런 실험 실제로 과학자들이 합니다. 아주 미미한 거지만 어쨌든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뭐
광속을 따라잡을 정도로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진짜 타임머신이 나올 수도 꽤나 있는 크게 차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실험할 가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하고 막 실험을 해봤어. 사실 별 차이가 안 나. 네. 이러면 난감해지는 거고, 야 이건 분명히 상대성이 이러는 시간 차이 난다고 했는데 왜 진짜로 해보니까 안 나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실험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의쿠무나님과 박 작가님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간다. 이 그냥 두 사람의 직접적 비교로서는 누워만 있는 것과 이렇게 헤르미온느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강연하고 책 쓰고 하는 거랑 느끼는 차이가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누워만 있었는데요라고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셨을 거예요, 이분도.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굳이 미리 SNS에 접속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글도 세 줄씩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런 걸 보면 뭔가 관심사도 있으시고 뭔가 보시면 약간 웃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거든요.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시간이 순삭이다라고 이런 거 약간의 어떤 개그에 대한 도전심 이런 것도 있으신 걸로 봐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다. 약간의 어떤 겸손과 그쵸. 과거에 대한 후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저와 의쿠무나님 사이에 뭐 시간에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역시 또 관통하셨네. 이 응원합니다, 의쿠무나님. 문학적 허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문자적 허용. 그래가지고 이분도 누워서 보낸 시간이 많긴 하지만 누워서 분명히 폰을 하셨을 거고 하하.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여행과 뭐 상상력 여행이 다 가능하고 뇌를 그렇습니다. 접속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순삭이 되죠. 의외로 또 엎드려서 오래 계셨을 수도 있어요. 옆으로도 높고 아무렴요. 예. 그렇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과학적 조롱이라고 하시면 있고. 저는 아니고요. 과학적 조롱 잘 봤어요. 카이스트의 조롱은 급이 다르네. 응원이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게 카이스트식 돌리기구나라고. 아니라니까요. 자, 0315 JH님.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 과학적 이유가 있나요? 여름이라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물. H2O라고 하지요. 예. 알파벳이 H2O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예? H2O에 알파벳이 H랑 O요. 두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H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이드로 오! 하이드로 아닌가? 하이드로가가 좀 하나 빠졌어. 하이드로젠? 오! 인가요? 어떻게 이걸 아시죠? 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제가 하는 건 저도 신기하긴 한데. 저야 먹고 살려고 직업이 강의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알지만. 이거는 그 중학교 때 물상이 좋았어요. 아무튼 수소거든 수소. 예, H. 예. H2O에서 수소. O는 산소이죠. 옥시젠. 오! 이건 알죠. 오! 예, 하이드로젠인지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 정도의 지성을 갖춘 네. 진행자. 예. 훌륭하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 그래서 물에는 수소하고 산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 몸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몸속에 있는 성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탄수화물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탄수화물이니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네네.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보면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속에는 항상 탄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탄소라는 탄소. 원소. 그죠? 물은 H2O,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어요. 탄소가 없어요. 탄소가.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몸을 만들 수 있는 탄소 성분이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먹어서는 절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는데 탄소 어디서 생깁니까? 만약에 물만 먹어도 살을 찌우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기는 있어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로 빨아들이죠. 탄소는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죠. 그쵸. 그게 광합성 아닙니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영양분으로 만들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게 광합성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물만 먹는다도 살이 찌신다라는 거는 광합성을 하신다라는 뜻이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몸의 재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루트다. 아마 뭐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루트는 가능하다. 그루트는 아니면 그루트밖에 못하는데 이분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 뭐 이렇게까지 말도 하시니까 이분은 그 이상이다. 그러면 그 탄산수를 마시면요?
오, 놀라운 발상. 닦은 물. 탄산수 근데 이산화탄소가 몸속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 인간으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트리블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그나마 탄산수를 먹었는데 살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래도 이분보다는 총력이 좀 약하신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차는요? 보리차는 약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요? 보리차 근데 미미해요. 보리차도 칼로리가. 그래서 뭐 살이 찐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닌데 보리차는 그래도 급이 좀 다르다.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90님 저는 배고플 때마다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데 먹방을 보면 오히려 배고파진다는 말이 있고 먹방을 보면 오히려 대리만족으로 약간 먹은 것처럼 해소가 됐다는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뭐가 사실입니까? 아까 우리 DJ님께서 예. 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까 믹스커피 때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 오늘 뭐 먹는 거에 대한 질문, 네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 이런 것 쪽으로 이상하게 쏠리는 좀 느낌이 있군요. 예. 네,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뼈를 깎는 투자와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먹방을 보면 그 장면 시퀀스를 거의 놓치지 않고 기억하거든요. 오, 예,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재생할 수 있고 VAR로 돌리면서 이제 그거를 VL로 돌리면 막 입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재생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조그 셔틀이 있어요. 머릿속에. 역으로도 막 입에서 나오는 걸로도 재생하라고 이상한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VAR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도 이렇게 재생을 합니다. 재현을 합니다. 예. 뇌 속에서 예. 시뮬레이션을 한다. 예.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경험적으로는? 좋아요. 좋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좀 되는 느낌인가요? 안 되죠, 사실. 안 저렇게 되나요? 먹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정우 세트를 보면 하정우 세트를 그대로 먹게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소식 중에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인가에 나온 연구로 덴마크의 연구진이 조사를 해보니까 덴마크예요 또? 음식 사진을 한 30번 정도를 주시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은 듯한 감정을 줄 수 있다.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오프닝에서. 그죠. 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연구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것이 그런 걸 먹어가지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달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음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갖고 있었다가 일이 바빠가지고 뭐 먹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맛있겠는데? 그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족발이나 저녁에 먹자. 소주하고 먹으면 맛있겠네. 막걸리가 더 맛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을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먹방에 대해서 연구해본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이화여대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먹방을 보았을 때 먹방을 보고 나서 저렇게 나는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이어트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50%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다라는 얘기겠어요. 반반이네. 애매하다. 피프티. 이게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 중에서도 이게 어떨 때는 먹방을 보면 어떤 그런 욕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방 때문에 굳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싶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 과학에서 조금 더 어떤 연구의 박차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반이 과학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 예. 자 그리고 6517님이 보내셨는데 양송이버섯 구울 때 물이 생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아무 효능 없는 그냥 물이라던데 보통 이제 회사 생활 해보셨으니까 고기 구울 때 그 물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에 진짜 좋은 거라고. 그 꼭 부장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막내 사원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먹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혀 좀 대고 그러면서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괜찮아요. 야 나 힘난 것 같아. 옆에 막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런 접대 토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양송이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 중에서 어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언론
스브스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브스 아, 스브스 뉴스 땡튜브에? 스브스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예. 실제로 요거의 성분 분석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진행을 한 적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99%가 물이었다. 아, 수분이에요? 99%가 맹물이고 예. 1%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딴 성분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1%만 뭐가 잘 들어가줘도 요것 때문에 맛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향은 뭐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가 아예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브스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 거의 1% 정도로는 차라리 그거를 먹느니보다 그냥 양송이 버섯을 통째로 맛있게 많이 먹으면 결국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막 그렇게 막 부장님께서 그렇게 생색을 낼 일까지는 아니다. 차라리 고기를 한 점을 더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조금 더 좀 훌륭한 상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부장님들이 보통 버섯으로 미끼를 던져놓고 본인이 고기 퍼먹고 있는 거군요. 또 이제 또 그 밑에 직원들이 또 약간 예의라고 할까 한국 예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젊은 분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 좀 부지런히 굽는 좀 그런 게 또 좀 그렇죠. 있거든요. 굽고 있으면 그럼 잘 구워진 거는 먹고 예.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양송이 국물 막 먹으라고 하고. 근데 뭔가 양송이 국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래 달인 무슨 보약 같은 물을 너한테 양보한다라는 느낌 주거든요. 이게 이거 마시면 불로장생하고 뭐 정력에 좋고 뭐 이딴 소리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색이라는 것이다. 고기 생칼라. 고기는 지가 먹고 두 점 먹고. 그렇습니다만 뭐 또 그렇게 좋은 건 부장님 드세요 하고 입에 넣어. 이거를 주시고 저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예. 이걸 먹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래요. 네, 요즘 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굽는 분들 계시면 집게로 부장님 앞접시에 놔드리라고. 이걸로 또 사모님이랑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레츠 0215님 제가 세차만 하면 다음날 비가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요. 이거 과학적인 건가요? 이거는 저는 일단 비과학적이라고 일단은 추측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가 함부로 또 이거 꼭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함부로 또 이분에 대해서 재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권유해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잘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도 기상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활발한 커뮤니티로는 기상 캐스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조금 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편인데 그런 커뮤니티에 정말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세차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볼 때 분명히 비가 옵니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맞았다 한 5연속으로만 맞추셔도 아마 기상청에서 연구 대상으로 어떤 섭외를 하실지도 모른다. 어떤 뭐 엑스맨이나 어떤 그런 마블 총력자의 버금가는 어떤 능력자로 섭외가 되실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 시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공개망신해라.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추측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중에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성 편향.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더 강렬하게 받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먼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모든 일을 다 행복하게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어디 이상한 어떤 스풀 같은 게 막 우거진 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 아예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이야. 전에 가면 뭐 산딸기도 열려있고 나무 열매도 많이 열려있겠지. 그러고 막 들어가 즐겁게. 그럼 그 안에 뭐 호랑이도 도사리고 있고 사자도 도사리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 목숨을 잃겠죠. 목숨을 잃으면 대대손손 자손을 남길 수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멸종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울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 약간 이렇게 뭐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 뭐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저런데 모르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저 안에 맹수가 있으면 어떡해. 그러다가는 시겁하고 큰일 난다. 안 들어가자. 그런 사람이 결국은 또 목숨은 부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손을 이어져 가지고 또 자손을 잇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그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강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남아 있어요. 아, 인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후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츠 0215 선생님 예. 이분께서도 분명히 뭔가 행운의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대충 차를 방치해놨는데 소낙비가 와가지고 차가 깨끗하게 씻겨나간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속에 깊게 남지 않는 것이죠. 아하. 운 좋았네. 세차비 얼마 한다. 이렇게만 생각되는데 예. 내가 열심히 세차를 했어. 세차장까지 운전해 가가지고 세차를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비가 와가지고 세차한 게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럴 때는 이상하게 마음에 크게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맹수를 피하던 조상의 얼이 그때 살아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생존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데는. 그러네요. 인생을 즐기는 데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담배 불 붙이면 버스 오고 어허. 뭔가 이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생존에는 도움이 됐었으나 야, 안 죽어. 이거 하는 게 사실은 또 위험에 빠질 확률은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멸종으로 그런 분들은 또 가고. 멸종의 세계로 가서 사라지셨다. 예, 또 만 년 정도 그러면 야, 안 죽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되는 야, 것이죠. 죽어.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용감이라는 것이 인류에게서 점점 없어지고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겠네요. 인류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슬픈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만 왜 이럴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상들이 생존한 네네. 그 생존의 기억이 나한테 이어지고 있는 것 뿐이다. 이 생존 정신으로 우울한 시간, 슬픈 시간 돌파하면 된다. 그 마음을 좀 더 굳히시면 좋겠습니다. 하남자가 살아남는다. 아하. 자, 못쏠 탈출 원추님. 이상형을 만나거나 관심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스파크가 튄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좀 많이 친한 여사친과 이야기하다가 정전기가 와서 찌릿했는데 이것도 스파크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스파크 튀기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문자 그대로 스파크는 맞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이제 스파크라고 부르죠. 정전기.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만나면 이제 전기가 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실제로 전기가 튄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이제 뭐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얘기 결혼식에서 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 부부가 같이 살면 머리가 팥불이로 변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뭐 물구나무 서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묻으면 몸이 막 파로 변해서 막 자라나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흰머리 뭐 이런 얘기. 노인이 비유법이거든요. 된다. 비유법. 예. 전기가 튄다라는 것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짜릿하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든다라는 비유법이거든요. 그렇죠. 눈빛에서 전기가 이렇게 감정이 아주 빠른 시간에 강하게 많이 교류가 되었다라는 그 비유법입니다. 실제로 전기가 네네. 튄 것이 아니라 전기가 이렇게 스파크가 튄 것은 정전기가 많이 고여 있다가 서로 통한 현상으로서 보통 이제 건조한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손을 좀 더 깨끗하게 많이 씻으신다든가 로션 좀 바르고. 옷을 좀 세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다니신다든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전기가 좀 들라서 이렇게 무의미한 스파크에 설레는 일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분은 이제 언어가 9등급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스파크가 튀든 안 튀든 이 감정의 교류가 잘 되면은 이 말씀하신 저랑 좀 많이 친한 여사친 이분과의 뭐 가능성도 없는 것은 이 스파크와는 무관하게 스파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인간과 인간대의 감정의 교류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진짜로 그 사람도 나랑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문제. 탐구해봐서 좋은 답이 나오신다라고 하면 스파크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어떤 접지나 전기 안전과는 관계없이 관계의 진전을 이뤄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짐작해 봅니다. 오염된 번개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이해력도 떨어진 공부도 못하는데 더럽다.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톡식하신데요,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엔 파더스 터치님. 제가 찾을 땐 안 보이던 물건이 이상하게 엄마가 찾으면 나와요. 아하.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래요? 사람의 주변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능력. 세큘러티브 아니지.
뭐요? 셀렉티브 퍼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티브 퍼셉션. 딴 거하고 헷갈렸어요. 예, 셀렉티브 퍼셉션. 예, 예.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 지금 나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거 위주로 사람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막 자라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풀과 꽃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초원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달려오고 있다. 네네. 사람은 그걸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겠습니까? 여성이죠.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 여성이 봐도 그쪽부터 먼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비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기에 꿀 빨기 좋은 무슨 꽃이 피어 있네. 이게 먼저 나비에게는 보이겠죠. 그런 게 바로 셀렉티브 퍼셉션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잘 못 찾는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셀렉티브 퍼셉션,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 물체가 있을 것 같다고 평소에 고정관념상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잘 못 찾겠죠. 당연히. 아하. 그런 것일수록 나와는 다른 셀렉티브 퍼셉션이 있으신 어머니나 다른 분이 보시면 나와는 다른 것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곳에 있어서 안 보였던 그것을 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앞에서도 과학적이었어요, 나름대로. 네? 네. 그렇죠. 나름대로. 예. 네. 뭐 앞에 거를 부정성 편향. 앞에 이런 거를 거. 뭐 이상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뭐 정전기, 스파크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폰이 어디 갔지? 아니 뭐 내 지갑 그 동전 지갑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까만색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머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기저기를 찾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두는 곳 위주로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셀렉티브 퍼셉션. 셀렉티브 퍼셉션, 선택적 지각이다. 선택적 지각이다. 편향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그 전 것들도 과학적. 많이 경험하셨군요, 그런 상황. 그럼요. 아하. 예. 자, 향수98님.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구나무 서면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요분 또 웃기려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연 물구나무 서기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예. 24시간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리프팅이 안 되고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그걸 극복할 만큼 물구나무 서기를 하려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물구나무를 서면 그게 리프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정말 조금이겠죠. 정말 본격 도움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간은 바로 생활하고 12시간은 물구나무 서서 생활한다. 이 정도 되면 진짜 본격 도움이 되겠죠. 절반 이상 그거를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니까 예. 한두 번 물구나무 서는 정도로는 쉽지는 않다. 거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늘보급으로 매달려 있어야 된다. 나무늘보 좋은 비유군요. 그렇습니다. 나무늘보들이 그러고 보면 좀 주름이 없어 보여요. 예. 털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무늘보들이 보통 좀 주름이 없어 보입니다. 박쥐가 되라. 하하. 박쥐들도 보면 박쥐가 동안이에요. 좀 동안들이 네. 많죠. 알겠습니다. 박쥐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박쥐가 장수하는 동물로도 이상하게 유명합니다. 오, 과학자들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꾸로 있어서 그렇구나. 박쥐가 그건지는 모르고요. 예. 박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장수를 할까? 보통 과학자들이 생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험 법칙으로 몸무게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적으로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코끼리, 사람 이런 거는 큰 동물인 편이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편이죠. 쥐라든가 다람쥐 뭐 이런 건 작은 편이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수명이 1, 2년, 2, 3년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박쥐는 크기가 작아요. 예. 쥐보다도 보통 박쥐가 훨씬 더 작습니다. 네네. 그런데 박쥐는 30년 사는 박쥐, 40년 사는 박쥐가 그래요? 기록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히 이 노화, 장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박쥐의 장수 비결입니다. 박쥐. 오늘 우리 베디께서 하나 새롭게 던지셨군요. 예. 거꾸로 매달리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거꾸로 매달려서 막 이렇게 뭔가 2번 탄다든가. 배신을 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줄타기 하거나. 배신. 예. 배신도 장수와 상관이 박쥐 있을까요? 같은 놈 이러면 오래 산다는 뜻일 수도 있다. 아하. 무병장수를 좀 빌면서 예. 아버지 새해에도 박쥐같이 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플라워 12345님. 최근 실내 자전거를 구입해서 집에서 유산소 운동 중입니다. 하루는 축구 게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탔는데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하하. 심박수가 곧 운동 강도 아닌가요?
그러면 게임하거나 영상 시청하며 운동을 하면 더 높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좋은 이론이신데요. 예, 심박수가 곧 운동 강도인 것만은 아닌데요. 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려면 근육 자체를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심장이 많이 뛰면 그만큼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심장이 안 뛸 때에 비해서 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요. 예예.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발상입니다. 어. 그냥 운동할 때보다 조금 더 심박수를 높이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허. 다른 운동의 어떤 강도는 떨어뜨리지 않고 어허. 괜찮지요. 예. 저 이거 묘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서 아까 누구셨죠? 목소리 탈출 원추 분이셨나요? 예. 이런 분처럼 뭔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썸 타시는 분 스파크. 같이 있으면 뭔가 가슴이 설레면서 뛴다. 이런 분이 있으실 때 같이 뭐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서 보통 때보다는 좀 더 두근두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 좀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칼로리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괜찮은 방법이죠. 공포 영화를 보거나 뭐 무서운 데 가면은 약간 그 심박수가 올라가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짝이 생기는 것이고 예예. 잘 안 돼도 이제 뭐 운동이 잘 돼서 몸이 만들어졌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도 약간의 소모는 있겠네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죠. 자는 것보다 조금 낫겠죠. 심박수는 올려주니까. 아무렴요. 손가락도 좀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약간 분노했을 때 소리도 좀 지르고. 샷건도 뭐 이렇게 치고. 되면 그렇게 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게임을 또 근데 안 하셔가지고.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게임 해보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해보신 거.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알겠습니다. 정말 옛날이네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곽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타도 안 하셨어요? 네. 스타도 안 하셨어요? 네네. 스타. 안 했어요. 네.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진짜 궁금하시네. 광고 듣고 싶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특별기획 신과 함께 과학풀이의 신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예. SBS 오다 가다가 특히 포스터 붙어 있는 걸 자주 많이 봤었거든요. 포스터 이건가요? 네, 예. 제가 자주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아침 시간 라디오에 종종 나가다 보니까 전 무심코 이게 아침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0시에 이거를 아침에 이거를 틀면 예. 그 김창완 선생님이 그렇죠. 하시는 라디오 네. 방송이 나옵니다. 아침창. 네, 김창완 선생님이 아침에 인사를 하면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예. 김창완 선생님이 나오면 그 방송을 계속 그냥 듣고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왜 이걸 내가 틀었는지 잊어버리고 잘 못 듣곤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배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하게 되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알아봤는데 예. 이 신과 함께 요 코너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수준으로 딱이에요. 과연 신의 이런 장소에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걱정도 좀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또 이런 톡식한 우리 시청자 청취자님들과 또 묘하게 어떤 케미스트리가 예. 뭔가 독약과 해독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주거니 받거니 좀 있었던 것 같다. 오늘 뭔가 산성과 연기성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예상외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조롱. 예. 배운 조롱. 아니 조롱 아니고요. 과학적 조롱. 너무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EBS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 네네. 베텐에도 저희가 또 갑자기 연락드리면 네네.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이제 시간 맞을 대로 예. 방송 한 번 와서 두 번 들을 수 있는 오늘 같은 요일. 그렇죠. 아주 달콤하죠. 제일 좋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곽재식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겸사겸사의 신 그리고 과학풀이의 신 곽재식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아니 뭐 그것도 저 잘 몰라요. 참. 그거는 그런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MT 같은 데 가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마피아 게임도 저는 뭐 회사는 어디 회사셨어요? LG 화학 LG 화학. 좀 오래 다녔었고요. LG 화학 몇 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6년 뭐 정도 다녔죠. 6년이요. 네. 작가님 그 가방 내시기 전에 사진 그러시죠.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김선형이라고 부르시죠. 뭔지 알 법도 한데요.
LG화학 직원이었나요? 높은 아 높은 분이라면 잘 모를 것 같고.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들어오겠습니다. 오래 머무셨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어.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문자 보냈구나. 넘어가 있을게요. 자, 이번 주는 울산, 제주. 제주가 포항한테 졌죠. 하지만 슈간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옷은 카타르 월드컵 때 맞춘 옷입니다. 가져갔던 옷입니다. 유니폼으로. 더울 땐 이거 입으려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근데 꽉 꼈어. 놓고 가.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방송 끄겠습니다.